간담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안건에 대해 밑에 뭐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특히 이제 대부도 관광본부는 그 본부가 신설 강한 부분보다는 관광가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이었고요. 홍대 그다음에 그 공보관에서 하신 내용은 주로 그 우리 안산시 이미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임팩트가 있나요? 시외 지역 그 시민들은 안산시 라인을 잘 제대로 알고 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 이미지도 이제 미래전략관에서는 내년에 주 사업이 뭐예요? 사실 이제 저희 미래전략관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시정 주요 시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연구가 이제 중점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연구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민과의 소통 관계가 이제 있는데 소통을 위해서 이제 그런 어떤 시민 소통을 위한 이제 그런 이야기 마당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그런 거를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 인선 6기에 들어서 만든 기구죠. 그렇습니다. 2017년에 제가 예산을 보면 내년 사업에 대한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시민소통위원회 예산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연구개발에 관련해서는 제가 기획법무과에다가 물어보니까 미래전략관에서 주로 하신다 사업이. 그런데 실제 연구개발비가 중점적으로 한 내용이 어떤 거예요? 예산을 자료를 포함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개인들이 어떤 현안 과제라든가 지금 이제 연구 과제를 정해서 그걸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내년에 그럼 현안 과제 중에 가장 핵심이 어떤 거예요? 이제 현안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발생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 과제로 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니 내년 예산을 편성하려면요. 지금 내년에 뭐뭐를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그 연구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이제 뭐 이것이 뭐 단기 또는 미래 인구 추계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해외 전문가와 함께하는 뭐 안산시 도시재생 연구라든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그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2017 정부 환경 분야 그 핵심 정책을 분석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인력을 투입을 해서 저희 이제 직원들이 그런 이제 연구 과제를 수행을 하고요. 그 수행한 과제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예산으로 나타나는 거는 결국 이제 뭐 전체 연구 운영 성과 책자 발간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성과가 나타나는 거죠. 여성 공무원도 많고 점점 늘어나잖아요. 네. 여성 공무원이 늘어나면서의 그 안산시의 투명성도 같이 늘어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조사나 분석을 감사관에서 해주셨으면 어떨까. 그것이 물론 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여성 공무원이 공직에 있으면서의 투명성, 형평성 이런 부분에 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채용되는 그 공무원 남녀 성비 자체가 뭐 최근에 이렇게 늘어났다거나 뭐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이 청렴도 향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런 부분을 단정짓기는 상당히 좀 난해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민요 사업과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그거와 연관해서 벤치마킹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원하시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연구 정확하게 과제는 어디를 가시려고 하냐고요. 뭘 하러 하는지에 대한 걸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그 얘기를 안 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현황과 과제 이런 거를 연구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게 이제 잘 돼 있는 도시라든가 장기 이런 데를 이제 미집행 장기 미집행에 대한 현안 사항이 어떤 건지가 나와야 벤치마킹도 하고 연구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가지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야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단체와 간담회했다는 거밖에는 없어요. 미래전략관에서. 간담회 몇 차례 했어요 지금까지? 간담회는 저희가 28건 했고요. 저희가 이제 도시 숲의 도시 경제적 가치 분석이라든가 또 뭐 도시 재생 전략과 방안 연구 또는 그 지속 가능 발전 이행 기본 계획 뭐 가능성 보고서 그 자료를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하고 의회랑 있고요. 공유를 좀 했어요? 예? 의회하고 공유가 됐어요 다? 아니 이제 요거는 그래서 요 지금 예산도 있지만 책자 발간을 통해서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그런 이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각 부서에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관광 분야 전문가, 대학 등 협업 시스템 구축 반영. 이 시스템은 어떤 게 구축이 됐어요? 관광 분야 전문가와 협업 시스템 구축. 이게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에요? 의원님 그게 이제 그 여기 이제 뭐 건의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이 이제 엄청 많은데요. 제가 그 일일이 그 건건이 이제 그 내용은 어떤 건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준 시민소통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실적에 반영 사례를 다 가져오세요. 반영 사례를. 아니 예를 들어 다문화 자녀에 대한 실질적 교육 정책 제안 필요 이게 반영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어? 외국인 소상공인 현황 파악 및 지원 계획 수립 필요 반영. 이거는 별로 그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자료는 이게 미래 전략관에서 여러 가지 연구한다고 하지만 의회에서 보기에는 거의 지역 주민들 민원 수준을 반영하나 안 하나 그거 각 부서별로 나눠주는 정도 역할을 하는 미래 전략관은 별 효용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효용성이. 전기대학교 많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뭐 방송대라든지 사이버대학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사회생활, 그러니까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업을 배워가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에 대한 예로나 고충사항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상당 부분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자료에 보시니까 2016년 책자 발간 집행 내역 중에 풀 일반 운영비를 사용하셨다고 했어요. 2030 태부도공물성 프로젝트. 예 그렇습니다. 어디 걸 갖다 쓰셨다는 거예요? 풀 일반 운영비를. 미래전략관은 풀 운영비는 그게 이제 그 예산과에 네. 편성이 그러니까 예산과에밖에 없는데 거기서 요청에다가 다 쓰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요? 4월이면 예산에 편성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추경이나 이런 것들의 부족 부분에 대해서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뭐 큰 예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산 사용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풀 운영비가 사실은 이제 좀 예측이 어려웠다거나 이제 좀 그러니까 어떤 그런 목적인지 거를 위해서 아는데 이렇게 이제 세워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연간 사용 계획이나 이런 거 볼 때 그쪽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협조를 해줘서 저희가 그거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행정광고 집행 내역 자료가 있는데요. 네네. 전반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두 군데는 여기에 왜 저희가 행정광고 집행을 했는지.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 총동창신문, 두 번째는 건국대학교. 여기에 왜 안산시가 예산을 주고 행정광고를 실나요? 여기다가? 동창 회부가 있는데요. 그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저희한테 광고 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대 동창회 같은 그 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보 효과도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건국대와 마찬가지고요.
그래. 아니 그냥 그러니까 대학 신문잖아요. 대학 신문. 그렇습니다. 학부지하고는 틀리고 대학 신문인데 그렇잖아요. 저희가 서울대학교나 건국대 아니 뭐 특정인을 지칭해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네. 왜 누가 봐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굳이 뭐 저희가 이런 데까지 550, 400만 원씩 예산을 주고 평균 광고를 실른다는 게 그 총 동창회 신문에다가 그렇잖아요. 차라리 아니 광고비가 더 필요하고 부족하고 더 많이 하셔야 된다면서 그럼 조금 더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지. 동창회보 같은 경우는요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들 많이 하고 있고 이건 굉장히 독자들이 막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동창회보의 광고비 집행이 필요하다면 네. 차라리 전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그러니까 뭐 순차적으로 정해서 좀 형평성에 맞춰서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꼭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거나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아요. 밑도 끝도 없고. 저희가 뭐 그 밑에 17번 중앙 이코노미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가요? 중앙 이코노믹스인가 거기? 중앙일보 주간지입니다. 네. 여기는 왜요? 거기다 우리 시 홍보한 거죠. 이게 저거죠? 중앙 이코노미스트.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배포돼요? 주간지로 이렇게 뭐 시사전이나 이런 부분으로 제작해서 배포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별로 지금 다 실질을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효율성은 떨어지고 그러면 공보관, 미래전략관, 관광과 세 과가 협업하시면 충분히 중복되는 거 이중적으로 예산 편성되는 거 절약도 하시면서 더 많은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서 홍보하고 이미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미래전략관 과장님 여러 의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이 있죠. 공보관도 여러 의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이 있으시죠. 네네. 이후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협업입니다. 세 과가 협업하셔서 논의 후에 안산시 이미지 개선과 홍보를 위한 각 과의 특색 있는 업무를 파악하셔서 예산 편성해서 1차 추경에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나눠져서 예산도 아끼면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의원님께서 그 과의 존치협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직원들에 대한 예우를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다 지금까지 노고하셨고 애쓰시고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 구상하시고 하신 거에 대한 충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적어도 예산 편성이 낭비되지 않도록 협업하시라는 주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1,000만 원에 대한 거는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이분들의 뭐 출연료? 이렇게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에도 두 개 다 제목이 역량 강화 워크숍이거든요. 계획되어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근데 6천만 원일씩 이거는 어떤 식으로 사용이 홍보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이제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이제 한 가지 지금 정해를 선포합니다.